특강 강봉균의 똑똑똑 한국지리의 강봉균 선생님입니다. 주간 인구지수와 같은 각종 용어가 어려워요. 한국지리는 유독 용어가 많은 듯합니다. 공업에서 1인당 제조업 출하액, 사업체당 출하액부터 농업에서는 경지율, 경지 이용률, 그 용어도 비슷비슷해 보입니다. 일단 각 용어의 의미도 파악하지 못한 채 암기하기에 바쁩니다. 그런데 아시나요? 한국지리에서 쓰는 용어들 대부분은 거의 다 분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경지율은 전체 면적에 대한 경지 면적 비율, 하계 강수 집중률은 연 강수량에 대한 하계 강수량의 비율, 대부분이 우리가 초등학교에 입학하자마자 배우는 분수라는 것이죠. 도시 내부 구조와 대도시권에서 공통적으로 쓰이는 주간인구 지수. 대부분의 학생들이 주간인구 지수의 의미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간인구 지수도 마찬가지로 단순히 분수이죠. 상주인구에 대한 주간인구의 비율입니다. 여학생들, 아니 요즘은 남학생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는 수치죠. 바로 체지방률. 몸무게가 100kg이고 그중에서 체지방이 20kg인 사람의 체지방률을 다들 순식간에 대답합니다. 20%라고요. 어떻게 계산했나요? 식을 말해볼래요? 라고 하면 다들 너무나 쉽게 대답합니다. 식을 세울 게 뭐가 있나요? 100kg에서 체지방이 20kg이니까 20%인 거죠. 라고요. 체지방률을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나요? 전체 몸무게에서 체지방이 차지하는 비율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강수단원에서 학습하는 하계 강수 집중률을 볼까요? 연 강수량이 1000ml이고 여름 강수량, 즉 하계 강수량이 500ml면 하계 강수 집중률은 50%입니다. 연 강수량에서 차지하는 하계 강수량의 비율인 것이죠. 그래서 전체 강수량분의 하계 강수량 곱하기 100을 하면 됩니다. 주간인구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용어가 어려운 이유는 일단 식에 들어가는 상주인구와 주간인구가 뭘 의미하는지를 파악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입니다. 우리가 쓰는 단어의 대부분은 한자어입니다. 상주인구, 항상 상, 거주주, 항상 거주하는 인구, 즉 해당 지역의 주민등록상 등록되어 있는 인구가 상주인구인 것이죠. 그럼 주간인구는 뭘까요? 낮주, 기간간, 낮기간 동안의 해당 지역의 인구입니다. 주간인구 지수는 실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에 비해 낮에 얼마의 인구가 있는지 그 비율을 계산하기 위한 것이죠. 자, 이제 이쯤 되면 한국 지리를 어느 정도 공부하다 보면 각 단원에서 등장하는 각종 용어들을 계산하는 식이 거의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계 강수 집중률의 경우 연 강수량분의 하계 강수량 곱하기 100. 주간인구 지수의 경우 상주인구 분의 주간인구 곱하기 100. 비교되는 수치가 분모에 자리 잡고 구하고자 하는 수치는 분자에 그리고 비율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곱하기 100. 이러한 용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살펴보니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도 막상 문제를 풀 때에는 식이 떠오르지 않는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계산하는 체지방률을 떠올려 보세요. 전체 몸무게 분의 체지방 무게 곱하기 100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쓰는 이러한 용어들은 굳이 식을 떠올리지 않고도 바로바로 계산이 가능하죠. 그런데 한국지리에서 사용되는 식을 보면 머리가 까맣게 되고 식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선입견 때문입니다. 식이 어렵다는 생각, 한국지리는 무언가 복잡하다는 생각. 그런데 알고 보니 이런 식들이 실제로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간인구 지수의 의미는 파악했고 어떻게든 암기는 했는데 주간인구 지수를 활용해 주간인구 수나 상주인구 수를 구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라고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히 한번 살펴볼까요? 주간인구 지수가 100인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상주인구분의 주간인구 곱하기 100해서 100이다. 분모와 분자가 같아 약분이 되고 곱하기 100만 남은 상태죠. 주간인구 지수가 100이라는 것은 상주인구 수와 주간인구 수가 같다는 뜻입니다. 주간인구 지수가 100인 지역에서 상주인구가 10만 명이라면 주간인구 역시 10만 명이 되는 것이죠. 주간인구 지수가 200이면 무슨 뜻일까요? 바로 상주인구의 2배가 주간인구인 경우. 예를 들어 상주인구 10만 명이며 주간인구는 20만 명인 지역은 주간인구 지수가 200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결국 주간인구 지수는 상주인구에 대한 주간인구의 비율, 바로 비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간인구 지수가 200인 경우는 주간인구가 상주인구의 2배, 주간인구 지수가 50인 경우는 주간인구가 상주인구의 절반, 바로 비율이 되는 것이죠. 서울의 도시 내부 구조에서 주로 비교가 되는 도심과 주변 지역. 이들 두 지역을 비교하는 항목이 다양하죠. 상업지 평균 지가, 거주자의 평균 통근거리 등. 하지만 도심과 주변 지역의 비교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주간인구 지수입니다. 도심은 고급 상점과 기업이 밀집해 있어 주간인구 지수가 높고, 주변 지역은 주거 기능이 강해 도심이나 부도심으로 낮에 인구가 유출되어 주간인구 지수가 낮다는 것이죠. 그럼 계속해서 대도시권에 해당하는 수도권의 주간인구 지수의 의미를 한번 살펴볼까요? 서울과 인접한 성남시나 고양시의 경우는 주간인구 지수가 100 이하입니다. 주간인구 지수가 100 이하인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주간인구 지수가 100 이하인 경우는 상주인구보다 주간인구가 적은 경우입니다. 서울과 인접한 주거 기능의 위성 도시는 아침에 서울로 출근하거나 또는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 있거나 또는 서울에 있는 백화점이나 병원을 방문한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이러한 주거 기능의 위성 도시는 서울로 이동한 인구가 많아 낮에 인구가 적습니다. 그래서 주간 인구 지수가 낮은 것이죠. 최근에 기출문제에 자주 등장하는 게 바로 서울과 인접한 주거 기능의 위성 도시와 서울과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는 경기도에 위치한 양평, 여주와 같은 지역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서울과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는 서울로 출퇴근하는 것이 거리상 쉽지 않아 서울로 출근하는 인구가 적죠. 그래서 이러한 지역의 경우는 주간 인구 지수가 낮지 않게 나타납니다. 무엇보다 주간 인구 지수, 이러한 용어가 어려운 이유는 앞서 말했듯이 여러분들이 선입견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의미 파악조차 하지 못한 채, 식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그저 그냥 식을 암기하기 바쁘다 보니 식을 활용해 계산을 하지도 못하는 것이고, 대도시권에 위치한 지역들의 주간 인구 지수를 통해 해당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죠. 체지방률을 계산할 줄 안다면 한국지리에서 사용하는 이러한 용어들도 충분히 그 의미 파악이 가능합니다. 모든 것은 나의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어렵다, 힘들다, 내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다.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면 이 식은 내 머릿속에 도저히 자리 잡을 수 없는 외계 언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지리에서 배우는 식들을 보니까 공통적으로 분수이구나. 무엇보다 구하고자 하는 수치는 분자에, 비교되는 수치는 분모에 자리 잡는구나. 결국 비율이구나. 이러한 원리를 터득하게 되면 더 이상 식이 어렵지 않습니다. 마음을 바꾸어 보세요. 우리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배우는 내용을 상위권이 아니라 중하위권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